오늘 이민세관 단속국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EB2 영주권 발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에 맞춰 발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진들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환자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오늘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집중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첫 소식입니다. 이틀 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케이블 전차 사고로 한국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전차가 탈선하면서 최소 16명이 숨지는 등 관광객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교부는 현지에 영사를 급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관광 명물인 노란색 케이블 전차가 멈춰섰습니다. 건물과 부딪힌 노란 전차는 잔해만 남았고 사고 현장 바닥에는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꽃이 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 저녁 6시쯤 리스본의 케이블 전차인 푸니쿨라가 탈선하면서 최소 1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포르투갈 검찰은 사망자 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이 중 한국인 2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망자는 포르투갈인 5명, 한국인 2명, 스위스인 1명으로 다른 8명의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외교부와 리스본시 당국은 앞서 한국인 1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 사망자 2명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포르투갈 한국 대사관은 현지 발표로 한국인 2명이 사망한 걸 확인했다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니쿨라는 리스본 언덕을 오르내리는 케이블 전차로 연간 3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 관광 상품입니다. 리스본 소방당국은 전차의 케이블이 풀려나가면서 통제력을 잃고 건물과 충돌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It was coming down the hill. Something was wrong with the cable. It lost control, didn't have any braking ability. 포르투갈은 사고 다음 날인 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리스본 시내 다른 전차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이민세관 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을 급습해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오늘 아침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수십여 대 단속 차량과 언더커버 차량, 헬기가 투입됐고 연방 요원들은 모든 건설 작업 중단을 요청한 뒤 근로자들의 체류 신분을 검사했습니다. We're Homeland Security. We have a search warrant for the whole site. We need construction to cease immediately. We need all work to end on the site right now. 앞서 해당 배터리 공사를 담당한 협력업체가 불법 고용과 근로 환경에 대한 내부 고발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단속은 불법 체류자 단속과 근로자 대우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s not just because about the workers that are here. It's also about because of the way the workers are treated by the companies that are in there. And you know, nobody in America should ever be treated like that or have to work in these kind of conditions.
마이클 스튜어트 현대자동차 대변인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모든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장 내부의 출입은 전면 통제된 상태며 당국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76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가동해 1,2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배터리 공장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주 방위군 투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뉴올리언스의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 병력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aybe Louisiana, and you have New Orleans, which has a crime problem. We'll straighten that out in about 2 weeks. It'll take us 2 weeks, easier than D.C. 이에 대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비롯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뉴올리언스부터 슈리브 포트까지 연방 지원을 촉구하며 주 방위군 투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뉴올리언스 시의회는 최근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주 방위군 투입은 과잉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Listen, we encourage and embrace any help that this president wants to give, but militarizing our city is not the way to do it.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시카고와 볼티모어에도 주 방위군 투입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취업 이민 2순위의 영주권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2025년 회계연도에 EB2 비자가 모두 소진돼 더 이상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오는 10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B2 비자는 과학, 예술, 비즈니스 등 전문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영주권 취득 경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EB2 비자는 전체 취업 이민 비자의 28.6%로 발급 수가 제한돼 있어 수요가 많을 경우 회계연도 종료 전 비자 발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EB1A 또는 EB2 NIW 비자 신청 시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이민 사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사기성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공식 비자 게시판을 통해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노동절 주말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센섬 클리닉의 전직 직원이 개인 틱톡 계정에 재직 당시 응급 의료진들과 함께 환자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의료진들이 환자의 체액이 묻은 진료 의자를 가리키며 웃거나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환자들을 조롱하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이 확인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료진들이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한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며 비난이 쏟아졌고 해당 직원은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센섬 클리닉 측은 환자의 신뢰와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의 가치를 훼손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 영상에 등장한 모든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에서는 환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윤리 교육과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학생들은 수업 시간 종부터 종료 종까지 휴대전화와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개인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뉴욕주 교육당국은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부모의 연락 문제와 비상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에 연락을 취할 시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인들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컨설팅 업체 멀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값 상승과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인해 직장 기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6%에서 7%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기업들은 인상폭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그럴 경우 본인 부담금이나 보험 공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인상폭은 최근 15년 만에 가장 가파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한 야구장에서 전구를 교체하던 근로자가 100피트 상공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메사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호오캄 스타디움에서 조명탑의 전구 교체 작업을 하던 남성이 내려오지 못해 2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남성은 작업 도중 갑자기 무언가에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 충격으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사다리차와 로프를 활용해 남성을 구조했고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곧바로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두 손을 꼭 마주 잡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저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건 지난 2019년 6월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6년 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따뜻한 환대를 받은 걸 언급하며 두 나라가 가족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所到之处无不感受到中朝一家亲的浓厚氛围。 시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두 나라의 관계를 단단히 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이 지난 6년 사이 크게 달라졌지만 양국 사이 우정은 변하지 않았다고 화답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의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두 정상이 소규모 차담회를 갖고 만찬을 함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을 마치고 난 뒤 곧바로 베이징역으로 이동해 어젯밤 10시쯤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전용 열차가 그대로 국경을 넘는다면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쯤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유럽 동맹국들에게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삼각연대를 과시한 뒤에 나온 조치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CNN이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 4일 오전 8시쯤 우크라이나 그리고 프랑스, 영국이 주축인 이른바 의지의 연합 소속 정상들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통화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회의에 초대하면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유럽연합에 원유를 팔아 1년에 11억 유로,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을 벌었다며 전쟁 자금줄인 원유 구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담을 유럽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유럽은 이미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Europe already has weaned itself off Russian energy to a great extent. 보도에 따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정상이 베이징에서 반미 반서방 연대 결속을 과시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종전 협상을 위해
두 나라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데다 이번에 북중러 3국이 더 뭉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2, 3단계 제재는 아직 하지도 않았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선 푸틴과 젤렌스키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면서도 평화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적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미국 안팎에서도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이 수년간 사이버 공격을 벌이며 미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솔트 타이푼으로 알려진 중국계 해커 집단이 수년간 사이버 공격을 벌여 미국인 대부분의 정보를 빼갔을 수 있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미국과 다른 12개 동맹국의 수사정보기관은 솔트 타이푼의 해킹 공격이 늦어도 2021년부터 이어져 왔고 수년간 미국 내 대형 통신업체와 운송업체, 숙박업체 등을 노려 조직적인 공격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커들은 암호화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킹 공격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계 인사들, 민간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수사를 지휘했던 전 FBI 관계자는 피해를 보지 않은 미국인이 없을 것이라며 특정 인사나 정보기관을 노리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일반인의 정보까지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CIA 전 부국장 역시 중국의 해킹 기술은 초보적 수준을 넘어 세계 각국 기반 시설에 깊숙이 침투하는 단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지역에 현지 시간 4일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지질조사국을 인용해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지진 규모가 6.1이라고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4.57도, 동경 70.75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라고 중국 신화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선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동부 난가르하루주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두 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2,205명이 숨지고 3,640명이 다쳤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그룹은 현지 시간 4일 성명을 통해 창립자이자 끝없는 추진력이었던 아르마니가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고 밝혔습니다. 1934년 밀라노 남쪽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르마니는 의사를 꿈꾸다 백화점 창문 장식 보조로 일하며 패션계에 입문했는데요. 1975년 친구와 함께 남성 기성복 라벨을 창업한 뒤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냈습니다. 이후 안감 없는 스포츠 재킷으로 남성복의 혁신을, 여성용 파워슈트로 여성 패션의 지평을 넓혔고요. 1980년대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를 계기로 할리우드와 인연을 맺으며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르마니의 사망 소식에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패션업계, 할리우드 배우들도 애도했습니다. 아르마니의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며 밀라노 아르마니 극장에서 오는 6일과 7일 공개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불가리아 정부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태운 항공기가 GPS 신호 교란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젤랴스코프 총리는 의회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분적 신호장애였을 뿐이라며 비행 기록상 우려할 만한 이상 징후가 전혀 없었고 신호 품질도 계속 양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과 나흘 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태우고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가 GPS 신호 방해를 받았다는 유럽 당국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데요. 당시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항공기가 공항 상공을 1시간가량 선회한 뒤 아날로그 지도에 의존해 착륙했다고 전했지만 항공 추적 자료에 따르면 실제 착륙 지연은 9분에 불과했고요. 신호 품질 역시 정상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불가리아 당국은 이 항공기가 무선 신호를 이용한 백업 시스템을 갖춰 착륙하는데 종이 지도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지난 3월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을 눈앞에 두게 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1박 2일 동안 접견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접견이 끝나는 저녁 6시를 훌쩍 넘긴 건데 특혜를 누린 사실이 밝혀지며 법무부가 추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7일 당시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거부한 채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변호인을 접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견은 변호인을 바꿔가며 오후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다음 날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일반적인 수용자들의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허용되는데 이를 한참 넘겨 약 20시간, 1박 2일 동안 접견을 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린 겁니다. 이날은 오후에 직위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을 분리해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접견 장소를 마련해준 상태였습니다. 구속 취소 소식이 들리자 수용실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접견실에서 머물며 변호인과 함께 석방을 기다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적입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면회가 오후 6시를 넘긴 건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했던 지난 1월 20일,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1월 23일부터 사흘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 중 벌어진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김건희 씨의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매관매직의 대가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 그림의 제공자를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채 안 된 2022년 6월 4일 대만에서 우리 돈 약 3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그림은 이후 인사동의 갤러리로 넘어왔는데 그림의 유통 과정을 추적해온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이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가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 2023년 9월엔 김건희 씨와 2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될 정도로 두 사람의 친분은 뚜렷합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공천이나 인사청탁의 대가로 김 씨 측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전 검사가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후에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며 다시 공직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바체론 콘스탄틴식의 금거북이에 이어 고가의 그림까지 등장하면서 김 씨의 매관매직 의혹이 추가된 겁니다. 김 씨의 해명 역시 또 한 번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해당 그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잘 모른다, 모조품 같다, 미술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모조품이 많은 그림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그림 구매와 전달 과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등 새 정부 노동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만났습니다. 싸우더라도 대화가 중요하다며 노사가 만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위원장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위원장을 집무실로 초대한 건 5년여 만입니다. 실제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경험했다는 손영공 출신 이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인권과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든 산재 문제든 목숨과 삶에 관한 기본인데 그걸 가지고 친노동인이 친기업인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는 주 4.5일제, 정년 연장 65세 등 굵직한 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큰 주제인 만큼 이 대통령은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1999년 민주노총에 이어 지난해 한국노총까지 이탈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 노총 모두 합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니 뭐 결론이 안 나고 뭐 싸우는 것까지 좋은데 만나서 싸웠든지 말든지 뭐 결론을 내든지 말든지 아예 안 보는 거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의 안전성과 유연성, 기업의 부담까지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두 위원장 모두 경사노위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민주노총이 이미 합류를 선언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기구가 속도를 먼저 낼 전망입니다. 모처럼 대통령을 만난 노동계는 노동자 권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과 4.5일제 시험 도입을 즉시 주 4.5일제 시행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최대한 권장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민주노총은 소외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무임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예외 없이. 양대 노총 모두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고 미국과의 무협 협상에 관련해서는 국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9월 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